시즌은 끝났지만 전쟁은 지금부터다. 경기가 없는 오프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시즌권을 확보하기 위해 할리우드 스타들이 자존심을 버리고 혈투를 벌이는 티켓 전쟁 상황이 벌어졌다는데 2025년 12월 19일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모든 일정은 종료되었습니다. 선수들은 휴가를 떠났고 경기장은 고요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LAFC 구단 사무실은 창단 이래 최악의 업무 마비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내년 2월 개막할 2026 시즌 연간 회원권 쟁탈전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하반기 단 3개월 동안 보여준 압도적인 퍼포먼스. 그것을 목격한 할리우드 스타들과 억만장자들이 내년 시즌에는 무조건 손흥민 경기를 지정석에서 봐야 한다며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리우드의 제왕 톰 크루즈가 내년 시즌 스카이박스 최고급 관람석 구매를 문의했다가 구단 직원에게 구매 불가 통보를 받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굴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없는 비수기마저 집어삼킨 손흥민 신드롬. 돈과 명예를 다 가진 스타들이 종이 한 장 티켓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LA의 기막힌 상황,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사건은 오늘 오전 LAFC 티켓 판매 총괄 부서에서 벌어졌습니다. 직원의 전화를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톰 크루즈의 수석 매니저였습니다. 톰 크루즈는 내년 시즌 손흥민 선수의 전 경기를 직관하기 위해 연간 5억 원에 달하는 최고급 VIP 스위트룸 구매를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프리패스일 줄 알았던 톰 크루즈 측에게 돌아온 직원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크루즈 씨. 스위트룸은 이미 지난주에 전석 매진되었습니다. 현재 대기 순번은 107번입니다. 취소표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톰 크루즈가 직접 수화기를 뺏어 들고 내가 누군지 모르나?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다. 웃돈을 더 주겠다고 호소했지만 구단 측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 1번은 스필버그 감독님이고 2번은 비욘세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온 이후로 우리는 할리우드 계급장보다 입금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다리십시오. 천하의 톰 크루즈가 돈을 싸들고 와도 대기표를 뽑아야 하는 상황. 미국 연예 매체 TMZ는 톰 크루즈의 자존심이 손흥민의 티켓 파워 앞에 산산조각 났다며 이 굴욕적인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또 다른 슈퍼스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그는 뒤늦게 손흥민 열풍에 합류한 케이스입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 손흥민의 경기를 몇 번 직관한 뒤 완전히 매료된 디카프리오는 내년엔 아예 경기장 옆에 텐트를 치겠다며 시즌권 확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석 시즌권마저 오픈 1분 만에 매진된 상황. 디카프리오는 구단주와의 친분을 이용해 백도어 뒷거래를 시도하려다 실패하자 이제는 기존 시즌권 보유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2026년 LAFC 시즌권 양도하실 분 찾습니다. 원하신다면 제 개인 소유의 요트 파티 초대권과 맞교환하겠습니다. 진심입니다.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가 내년 시즌 손흥민을 보기 위해 팬들에게 구걸을 하는 믿지 못할 광경. 현지 팬들은 오스카 트로피보다 손흥민 시즌권이 더 귀해졌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비수기인 지금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들은 내년 촬영 스케줄을 짜느라 분주해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손흥민 때문에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주연급 배우들이 계약서에 손흥민 경기 날은 촬영 제외라는 특약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한 고위 임원은 사석에서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배우들이 대본은 안 보고 LAFC 2026년 경기 일정표만 보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원정 경기를 가는 날에만 촬영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손흥민 때문에 내년 개봉 영화들이 다 밀리게 생겼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금 휴가를 즐기고 있지만 그의 존재감만으로 할리우드라는 거대한 산업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26년 LAFC 시즌권은 단순한 입장권이 아니라 최고의 투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는 지금 금을 팔고 손흥민 시즌권을 사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정가 200만 원짜리 시즌권이 현재 암시장 리세일 사이트에서 50배가 넘는 1억 원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 시즌권 2장만 있으면 1년 동안 일 안 해도 된다며 시즌권 확보를 로또 당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구단 사무국은 불법 거래를 막겠다고 경고했지만 톰 크루즈도 못 구하는 표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우월감 때문에 매물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시즌이 끝나면 팬들의 관심도 식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릅니다.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스포츠팀은 어디일까요? 레알 마드리드? 뉴욕 양키스? 아닙니다. 지난 10일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리포트는 전 세계 스포츠계를 커다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149년 야구의 자존심 메이저리그가 단 한 팀도 순위에 올리지 못하고 전멸하는 동안 영국의 한 축구 클럽이 NBA와 NFL의 거물들을 제치고 세계 12위에 등극했기 때문입니다. 그 팀은 바로 손흥민의 전 소속팀 토트넘 호스퍼입니다. 성적은 리그 14위로 곤두박질치고 팬들은 유령구장에서 야유를 퍼붓고 있지만 구단의 금고만큼은 역대급으로 쌓여가고 있는 기이한 상황.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것은 10년간 토트넘의 영혼을 갈아넣은 손흥민이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다. 오늘 우리는 9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압도적 실체와 손흥민 한 명 덕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턱 밑까지 쫓아간 토트넘의 소름 돋는 수익 구조를 심층 분석합니다. 먼저 숫자로 증명된 전 세계 돈의 왕을 살펴봐야 합니다. NFL의 댈러스 카우보이스. 그들이 한 시즌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무려 6억 2,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182억 원입니다. 10년 연속 전 세계 가치 1위. 이것은 단순히 스포츠팀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국가급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인들의 자부심이라던 메이저리그 야구입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7억 달러의 계약을 맺으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정작 구단 수익성 순위 20위권 내의 야구팀은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명백히 이것은 시대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야구가 긴 경기 시간과 정적인 플레이로 수익성 악화에 허덕이는 동안 NFL과 NBA는 손흥민과 메시 같은 아이콘들을 앞세운 글로벌 마케팅으로 전 세계의 달러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2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4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릴 때 야구는 그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토트넘 호스퍼의 이름을 발견하고 경악하게 됩니다. 토트넘의 영업이익은 1억 8,400만 달러, 약 2,680억 원입니다. 전 세계 축구 클럽 중 토트넘보다 높은 수익을 기록한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딱 한 곳뿐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도 바르셀로나도 맨체스터 시티도 수익성 면에서는 토트넘 아래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토트넘이 세계 12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손흥민이다. 지난 10년 동안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시아라는 거대한 시장을 토트넘으로 연결하는 황금다리였습니다. 경기 성적은 14위로 추락해도 손흥민의 이름이 박힌 유니폼은 전 세계에서 불티나게 팔렸고 그가 있는 동안 체결된 수조 원대 규모의 스폰서십 계약들은 지금 토트넘의 금고를 채우고 있습니다. 명백히 토트넘 수뇌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한 명의 존재가 경기 승패보다 구단의 재무제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웅을 대우하는 대신 그의 가치를 철저히 상업적으로만 이용했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지금 토트넘의 티켓이 일반 판매로 풀리고 관중이 줄어드는 현상은 그들이 그동안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엔진에 얼마나 무임승차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한 가지 기괴한 대비를 보게 됩니다. 구단에 2,6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안겨주고 전 세계 수익 12위로 만들어준 영웅의 개인정보가 고국에서는 단돈 1,000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구단주 다니엘 레비는 손흥민을 이용해 번 돈으로 새로운 스타디움을 짓고 수익 사업에 열을 올렸지만 손흥민이 떠날 때 그가 보여준 예우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포브스의 이번 발표는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긴 유산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증명하는 영수증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토트넘은 맨유를 위협하던 수익성 2위의 자리를 곧 잃게 될 것입니다.
반면 손흥민이 합류한 미국 LAFC는 벌써부터 현대차와 대한항공 같은 메가 스폰서들을 불러들이며 포브스 다음 순위의 주인공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국 대륙은 지금 손흥민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등장에 축제 분위기입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점령한 1위 자리를 향해 손흥민과 메시의 축구가 야구의 빈자리를 채우며 무섭게 진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포브스가 발표한 순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전 세계 스포츠팀 중 12위. 레알 마드리드보다 돈을 더 잘 버는 팀으로 성장한 토트넘. 그 화려한 숫자 뒤에는 10년 동안 무릎이 닳도록 뛰며 팀의 가치를 끌어올린 손흥민 선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성적을 잃었지만 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벌어준 주인공을 잃은 대가는 조만간 더 큰 손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미국에서 리오넬 메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로운 경제적 기적을 쓰고 있습니다. 1,000원에 팔리던 비극을 뒤로하고 그는 이제 조 단위의 자본이 움직이는 미국 스포츠 시장의 핵심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손흥민 덕분에 세계 수익 12위에 오른 토트넘의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만 쫓던 토트넘 수뇌부의 선택은 과연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